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5월 1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5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 피어셀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자, 지금 두산 피어셀이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좀 거래량도 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수급도 개선이 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상호펀드, 기타 법인에서는 계속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이 계속 있는데 오늘은 공매도량이 계속 증가됐지만 매매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공매도가 좀 줄어들기까지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 바닥을 좀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좀 다지는 것 같죠. 추세가 좀 되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되돌리진 않았어요. 완전히 되돌리진 않았으니까 여기 이 저점 구간 여기 일단 여기 좀 버티고 있는 모습들인데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 45,00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할지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45,000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장기 이평선들한테 바닥을 좀 다지면서 지지를 받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서 되돌리는 모습들, 추세를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여기를 돌파를 했다가 주종을 또 받는, 주종을 받고 지지받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뚫어주는 60일선을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주종세를 계속 보여준다, 지지 구간을 받쳐주면서 우행보를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35,000원까지도 좀 열어두는 그런 상황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가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1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3.16억 원이 나오면서 순이익의 적자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사업 부분들에서 영업 인허가 문제 때문에 영업 활동을 못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회복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반기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선의 선택은 비중을 계속 관리를 하시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시면서 매수가, 평균 단가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죠. 일단은 전망을 본다면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변화가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추정치가 변화가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1분기의 실적이 혹시나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좋게 나올지는 이 정도는 몰랐거든요, 사실. 우리가 추정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자, 일단 영업이익이 2021년 300억, 600억, 1200억 가량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EPS가 1주당 순이익이 증가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커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수주가 좀 이어진다라고 해서 수주가 반영되는 시간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수주가 계속 증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도 시기적인 포인트를 하반기까지도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평균 단가를 조절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 국내적으로 기업들이 전부 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수소에너지 쪽으로 집중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두산도 체질 개선을 막바지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수소로 산업을 전환을 한다라고 하고, 탄소 중립을 한수원에서도 그렇고 중공업도 한수원이랑 원전 운영 신재생 확대 동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정수소 생산, 두산 피어셀도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물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아닐까. 자,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버티냐 못 버티냐 그런 문제인 걸 수도 있어요. 주가가 저렴해져 있는다라는 인식이 나오는 부분들이 공매도가 주춤할 때, 공매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드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들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매도도 같이 수급적인 부분들이랑 공매도를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잡아서 평균 단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은 나중에는 결국엔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되겠죠. 자,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부분들로 보시면서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로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긴 했어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뭐 사실 좀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가 됐긴 했는데 일단은 다음 주 중에는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는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되돌리는 전환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단기적으로 한 44,000원 부근까지 한번 열어두고 주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45,000원 부근까지도 열어두고 하단 부분은 35,000원까지 대응 포인트 여지들을 남겨두고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진행을 계속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할게요.